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20년 1월 15일. 벌써 1월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총선이 내일로 이제 D-90. 그렇습니다. 적어 놓으셨네. 네, 오늘 D-91일. 내일이면 이제 D-90입니다. 마침 보니까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 나와서 그동안 20대 국회에서 다 이루어졌던 자기들 승정을 올렸죠. 네. 보면 공수처도 통과시켰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또 마침 보니까 이해찬 민주당 당 대표는 보면 20대 국회가 가장 큰 일을 했다. 첫째는 박근혜 목을 잘랐다. 둘째는 30년 수건인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했다. 이제 쾌재를 부르는 가운데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가 1월 15일 드디어 이제 끝났으니까 선거 앞두고 이제 우는 소리 시작해야죠. 이제 우는 소리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천기 누설이에요. 천기 누설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그 비례민주당을 창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럼요. 자, 다시 한번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이제 김영광 우리 편집장 이야기가, 김영광 실장 이야기가, 이인영의 이야기는 앞으로 민주당도, 더불어민주당도 비례 더불어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뭐 오늘 그 김어준의 그 가짜뉴스 공장에 출연해가지고 예.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은 네. 큰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네. 근데 그 만약에 이게 그 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내서 네. 낸다면 네. 우리 일당 지위가 민주당의 일당 지위가 무너지고 네. 거꾸로 네. 박근혜 탄핵과 같은 그 공세를 우리가 맞을지도 모른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거예요. 예, 현실 인식이 나타났는데 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네. 답이 재밌네요. 뭐라고 그래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 이 우리가 문제와 위성정당을 만드는 문제에 관련해서는 네. 국민에게 지혜를 구하고 네.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심상정, 당신은 닥쳤던 개 됐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지혜를 줄 리도 없고 자기네들이 이제 잔머리를 잔꾀를 해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다는 걸 이제 한 거죠. 이제 댓글 좀 달아달라는 얘기예요. 드루킹들한테. 댓글 달고. 민주당 이대로 자유한국당에게 일당 내주면 안 된다. 막 이제 뭐 댓글 달고 그다음에 또 그러면 저 누구죠? 해골바가지 생긴 양반이 이해찬이 어느 날 아침에 최고위에 하는데 정말 국민들의 이 걱정, 나라가 개혁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이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 우리가 받아 안지 않을 수 없다. 아니 그 얘기만 하는 줄 아세요? 그 위성정당 만들겠다. 아니 그 위성정당 만들려고 어디다가 이제 댓글을 달기 시작하냐 하니까 청와대 청원 수법이 다 읽히시는 다 읽혀요. 청와대 청원을 갖다가 해서 대략 한 25만에 30만 정도 만들고 또 그걸 갖고 마치 보면은 민주당과 청와대는 짜고 치는 고스톱을 갖다 치기 시작할 거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해찬 대표와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자 우리 열화와 같은 성원에 따라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원 20만 명 넘어가면은 저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민주당에게 이제 민원을 전달하겠군요. 그렇죠.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음 날 또 공문 잘못 갔다고 또 그러나? 자 여기에서 왜냐니까 지금 앞서 우리 김영환 씨는 1당 뭐 2당이라는 표현 썼습니다만은 우리 이인영의 수법이 읽히는 가장 중요한데 이건 코트입니다. 이거는 이인영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국회의장을 저희가 배출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제도 개혁의 대역사는 만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당시 정세균이 될 때 원래 그때 당시 120대 121이었어요. 그렇죠. 한석 차였죠.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저기 국회에 계셨으니까 그때 보면 만약에 청와대 당시 박근혜 청와대에서 유승민을 포함한 나머지 사람들만 어떻게 빠르게 정리하고 들어왔더라면 129대 122가 돼서 민주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장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박근혜 청와대에서 거부를 한 거예요. 중요한 상임위 법사위를 포함해가지고 중요한 상임위만 가져오면 되지 뭘 국회의장. 그러니까 그게 또 그 탄핵으로 가는 길을 하나 열었던 것인데. 자, 이거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니까 앞서 앞에 빨리 읽겠습니다. 국회의장을 저희가 배출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제도 개혁의 대역사는 만들기 어려웠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저희가 국회의장을 배출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배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닌가? 것이다.
제1당의 지위를 잃게 되면 이런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 즉 제1당의 지위를 잃게 되면은 그렇죠. 개혁 다 도루묵되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다음에 추미애 탄핵 당하고 추미애 법무장 당하고 탄핵할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안 발의해가지고 소추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위기 의식을 지금 느끼고 있는 이인영이 말은 이렇게 부드럽게 했는데 네. 지금 어제 또 선관위의 문재인 조혜주라는 친구가 비례한국당 사용 문제 불허하겠다라는 결론을 끌어냈는데 네. 어떻게 뭐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을까요? 100%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개돼지가 아니다 이놈들아. 국민들은 다 특히 현재 그야말로 어제 저희가 PK 뿔났다, PK 민심 돌아섰다 이 얘기하고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자유한국당에서 간단해요 앞으로. 자, 저희는 그거는 앞으로 황교안 대표가 선거 임박에서 천명하면 됩니다. 저희는 이번에 비례대표를 내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역구만 다 후보를 내겠습니다. 비례대표는 저희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김연광당이라고 있습니다. 김연광당을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 친박연대가 있었으니까 이건 제 개인 아이디어인데 반문연대를 하나 만들면 되겠네. 친박연대 당이 있었으니까 반문연대. 그러네요. 이거 뭐 친박연대를 오케이 했는데 그 선관위가 뭐 반문연대는 당 안 된다 이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유사정당도 없는데. 근데 조혜주란 친구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5년 전에 민주당이 과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붙였다고 더불어민주당을 갖다가 허가를 해준 것이 그 당시에 선관위였는데 이번에도 바꿨는데 자 앞으로 당이 그러니까 비례대표 전문정당으로 하나 만든 당 이름은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반문 연합 비례당. 반문당 그러면 되는 반문. 그 약칭은 반문당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인영 씨가 우리가 계속 이제 그 민주당이 뭐 대통령 지지율 50% 자기네 정당 지지율 47% 그러는데 이미 저희 황태순 TV에서는 기존 조사 결과를 토대로 PK도 마찬가지고 이 자유한국당의 득표율이 한 40%까지 육박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이제 예측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지역에서 우리는 거의 120석 이상 할 거라고 이제 대충 보는 건데 우리 반문당, 우리 반문당을 위성정당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 정당이 자유한국당 사람들 바보 아니니까 반문당 찍어라. 그때는 찍어달라고 그러면 만약에 40% 득표를 한다면 도대체 몇 석을 가져가게 되나요? 40% 득표를 하게 되면요 대략 현재 비례대표 47석 중에서 27 내지 잘하면 30석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당의 문제가 아니고 과반 의석을 자유한국당이 넘을 수가 있겠네요. 훌쩍 넘는 상세히 그렇죠. 이거 지역구 253입니다만은 253 중에서 현재 분위기라면은 253 중에 거의 한 130을 갖다가 자유한국당이 갖고 지역구에서만 어제 저희 내버렸던 그 뉴스원 발주했던 조사에 보면은 엠브레인이랑 한 거 PK죠. 집권당에 대한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다라는 게 2배 이상이 나온 거죠. 야당 심판 이 친구들이 야당 심판 프레임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는데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 한 일도 없는 야당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53 중에서 한 130석 내지는 좀 더 추가해서 얻을 수 있고요. 비례대표 47 중에 17석은 기존 방식대로 그러니까 17 곱하기 40하면 얼마야? 47이 28이 68 7석입니다. 7석 갖고 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연동형 되는 30석 중에 이제 이건 조금 복잡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게 있어요. 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해찬의 민주당은 지역구도 내고 정당 비례대표도 냈어요. 그래서 야들도 40%를 얻었어.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반문정당이 40%를 얻었어. 근데 그러면요 민주당은 가져갈 게 없는 거죠. 지역에서 다 가져갔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4, 3, 12, 120억 아니에요. 120석을 맞춰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한 110석 할 테니까 제가 보면 끼케 한 100에서 110석입니다. 뭐 김장수 박사는 100석도 안 될 것이다 예측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100석만 잡아도 110석만 잡아도 10석인데 10석이 또 반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석 내지 4석이에요. 갖고 가는 거는. 그렇죠. 자유한국당은 몇 석 갖고 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7석. 자유한국당은 제로지. 그 자유한국당 제로. 자유한국당 위성정당이 27. 와, 그러면 비례를 거의 47 중에 30개를 가져간다 얘기했다는데. 그렇게 40중에 30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민주당이 지금 공포심을 느껴서 자기들도 보면 위성정당 이른바
비례 민주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 수밖에 없어요. 비례 정당 만들면 그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심상정 씨는 어떻게 되고 그 심상정은 심상정은 민주당이 그 위성정당 안 만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그렇죠. 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 만들어 보면 정의당에 갈 자리가 몇 개 안 되겠죠. 없죠. 예, 참고로 저는 20대, 그러니까 2016년 총선 당시에 보면은 우리 253개 지역구 중에서 당시 민주당이 234곳에 출마를 시킵니다. 지역구를. 근데 정의당은 253 중에 5분의 1밖에 출마를 못 시켜요. 51석만 출마시킵니다. 51개 지역. 51개. 근데 문제는 정당 투표할 때 이런 거 있죠. 자, 후보는 저 이인영을 찍었는데 당은 에이, 이게 정의당.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근데 만약에 위성정당 만들어서 이 아들이 이제 이것이 바로 비례민주당이다 그러면 표가 몰릴 텐데 그렇죠. 이게 만약에 안 그러면 지역구 후보는 여길 찍고 정당은 조금 보면 정의당. 그러니까 250개 중에 200개는 뭐예요? 자, 253개 중에 51개만 냈으면 200군데는 후보를 못 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당 사람들이 정의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모은 표가 정의당 지지표가 지난번에 7.23%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서 계속 자기들이 프로파간다를 해야만이 보면 정의당으로 갖다 3표 될 그런 표가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해찬 씨나 이인영 씨나 고민은 뭐냐니까 자 우리가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졌다. 왜? 우리가 안 만들면 보나마나 자유한국당이 다 가져간다. 다 갖고 가는데. 그 이제 프로파간다를 시작할 거고 심상정 씨는 지금 뭐 뒤로 이제 민주당한테 야 니들 약속한 거 어디 갔냐 지금까지 공수처 다 처리해주고 선거법 해줬는데 이제 화장실 갔다 왔다고 이제 모른 척 할 거냐. 위성정당 만들지 말고 우리를 정의당을 파트너 정당을 해주면 될 거 아니냐. 뭐 연정도 하는데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들겠죠.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이 아무리 보면 우리가 정의당을 찍어주세요 한들 민주당 지지자들이 또 정의당 갖다 그 온팡 다 가서 찍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이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이 비례정당을 안 만들면은 연동형 때문에 들어오는 의석이 4석 5석밖에 안 된다니까. 지금 우리 저 국회 이번 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보지만 한 석이 아쉬워가지고 네. 표정검하고 민주당이 그랬단 말이에요. 1+4로 운영하면서도 그렇죠. 이런데 그 민주당 자유한국당 위성정당이 30석 정도 가져가고 네. 뭐 민주당에서도 뭐 한 정의당이 10몇 석 가져가고 네. 정의당 큰소리 빵빵 치게 해주고 자기는 쭉정해야 되는 그런 선택을 못하지. 이게 극악스러운 사람들이. 자, 이제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저하고 김영광하고 이제 민주당이고 제가 자유한국당입니다. 저희는 위성정당을 하나 냈어요. 그럼 위성정당은 여기다 다 밀어주면 40%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비례대 전체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역구가 제로잖아요. 제로지. 제로니까 그 고스란히 다 비례 몫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민주당은 어떻게 되냐니까 나하고 똑같이 받았는데 지역구에서는 똑같이 받고 정당 투표도 같은데 지역구에서 뺐으니까 지역구를 빼고 나면 받을 게 아까 서너 석밖에 안 된다. 서너 석 정도는 아니에요. 아까 원래 기존에 주던 17석 있잖아요. 17 곱하기 40. 그 43 그거 거기서 한 5석이 땡이야. 그리고 연동형에서 받을 게 없죠. 왜? 연동형은 기본적으로 그 정당 득표 정당이 가져야 될 몫에서 지역구를 빼는데 이미 지역구가 찼는데 왜 줘? 그러니까 심상정 씨는 완전히 뭐 닭 줬던 개, 네. 뭐 지붕 쳐다본다는 그게 되게 확실하고. 그렇죠. 이인영 잘한 거지 뭐 민주당으로서는 이렇게 그냥 뒤통수 한번 치고 네. 미안하다. 근데 뭐 자유한국당이 일당돼가지고 니들 우리 문재인 대통령 탄핵당하는 꼴을 니들 봐야 되겠냐? 네. 양해해라. 하지 뭐 이거는 뭐 복잡한 다른 선택. 국민에게 지혜를 구하고 네.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겠다는데. 지혜를 주고 현명한 선택을 해줄 국민이 누가 있어? 자, 여기서 이인영 씨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인영 씨가 오늘 얘기 한국당이 비례 위성정당으로 20석 가까이 가져가고 단순 비례대표에서 5, 6석 갖고 가면은 25석이 되잖아요. 네. 저희가 즉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20석 가까이 차이 나게 대승을 한다 하더라도 비례에서 역전되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 국회의장을 배출 못한다. 못하니까 모든 박근혜 탄핵 같은 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 맞이하게 될 것이다. 차대한 문제가 생긴다. 거기다가 자기들이 여태까지 보면 온갖 꼼수를 써서 일구었던 이른바 개혁 입법이라는 것도 다시 말짱 도루묵될 수 있다.
고로 결론은 뭐다? 비례민주당을 창당하겠다. 그러니까 뭘 모아달라? 국민의 지혜를 모아달라. 댓글을 모아달라. 댓글도 모으고 청와대 청원도 그렇죠. 주십사. 댓글도 모아주시고 청와대 청원도 해주십사. 노영민 실장 바쁘다. 또 그 청원 네. 또 한 것도 들고 가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 뻔히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이인영 씨 의도적으로 흔한 얘기를 미필적 고의로 오늘 천기를 누설했습니다.